구 백석과의 통합에 나섰던 구 대신 측 일부 목회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신 수호 측과의 통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에 반대를 주장하는 종교계와 정치계, 시민사회단체가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총신대 전 현직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교육부가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를 열고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같은 교단에 속한 여성들이 교회 내 성폭력을 규탄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장준하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 2015년 예장 대신과 백석의 통합에 합류했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교단 통합 무효란 사회법 판결에 따라 대신 교단을 다시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9월 예장 대신과 백석의 통합총회 모습입니다. 예장 대신은 이 통합총회가 열리기 직전 같은 건물에서 제50회 총회를 열고 통합을 가결한 뒤 통합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통합총회 현장이 시끄러웠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시 통합에 대한 조건을 걸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통합은 원천 무효란 입장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통합총회를 선언하고 강행하였기 때문에 이 총회는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교단 통합 이슈는 이후 3년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통합 반대 측의 승소. 법원은 구 대신이 단독으로 열었던 제50회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직후 비대위는 통합 합류 측에서 나왔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백석 교단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대신 교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또 현재까지 대신 수호 측과 세 차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10일 비대위와 대신 수호 측이 함께 제53회 정기총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에 따르면 대신 정상화에 참여한 교회는 약 600개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대신을 우리가 복원하고 정상화시키는 일은 새로운 대신을 우리가 꿈꾸면서 만들어갈 때에 다른 교단에 가 있던 그런 우리 대신 출신들도 함께 이곳에 올 수 있는 그런 총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앞으로 대신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선 수호 측과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며 대신 정상화에 모두가 기도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 백석 측도 같은 날인 9월 10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 백석 측은 최근 교단 화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며 탈퇴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 대해선 제명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의 인권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계와 정치계가 주축이 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출범식엔 개신교를 비롯해 불교와 천주교의 대표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이러한 내용에 찬성하는 시민 500여 명 등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교단장들과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상식에 벗어난 정책을 소수의 인권보호란 명목 아래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생각들을 분명히 전달하고 정책이 최종 통과되는 것을 막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출범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윤리와 도덕에 기초해야 되고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권의 본질을 무시하고 있다며 남북 평화의 시대에 맞는 국가 인권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출범식 이후 토론회를 이어가며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NAP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전 현직 이사와 감사 18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시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총신대 상황을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벌어진 총신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직 이사 전원을 포함한 총신대 재단이사회 임원 18명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총신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시작한 지 5달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전직 이사장이었던 김영우 현 총장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취소되고 5년 이내에는 총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상 해임 통보를 받은 한 총신대 재단 이사는 교육부의 처분이 가혹하다면서도 이사회가 관련자 징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총회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막 압력이 들어왔나 보더라고, 교육부 직원들한테. 교육부는 막 압력은 받지,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 한 것은 손방망이로 끝나버리니까 쌍방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육부는 27일엔 후속 조치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승인 취소된 15명의 재단 이사를 대체할 임시 이사를 선정했습니다. 한때 건물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로 학교에 맞섰던 학생들은 교육부의 잇따른 조치에 환영하면서도 사태가 수습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기다렸던 결과이고 신속하게 파송이 되어서 학교가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임시이사와 함께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재단 측에서 이제는 그만 순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직을 사임하셨으면 좋겠고요. 한편 총신대 이사회 측 관계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임원들이 교육부의 결정에 대항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박모 목사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같은 교단에 속한 여성들이 교회 내 성폭력을 규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역자와 장로, 성도로 구성된 기장 여성연대는 박 목사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기장총회가 박 목사를 출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박 목사가 소속된 기장 서울 동로회 회원들이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것을 비판하며 이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장 전국 여교역자회 김성희 회장은 피해자는 처절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태가 여기까지 오도록 교회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었다는데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모 목사는 지난해 조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2일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장준하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 광복군이자 정치인, 사회운동가로 활약하며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기장총회 교회와 사회위원장 최영목 목사는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불의에 저항하고 피 흘리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장준하 선생의 생애와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 추모 예배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날 예배 직후 의문사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순서도 진행했습니다.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 정세일 공동대표는 장준하 선생은 1975년 8월 등산 중에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력기관에 의한 타살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실제로 2012년 묘 2장 당시 두개골 오른쪽에서 구멍이 발견돼 법의학적 정밀 감식을 진행한 결과 외부 가격에 의한 타살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장 윤세관 총회장은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지난해 11월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경상북도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는 찬양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진 당시 이재민 구호 활동에 앞장섰던 기쁨의 교회가 찬양 문화축제 팡팡 프레이즈 페스타를 준비한 건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파도가 넘실대는 칠포 해수욕장에서 헤리티지 등 CCM 뮤지션의 공연과 물놀이와 프리마켓과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포항 지역 주민들은 함께 축제를 즐기며 지난날의 아픔을 씻고 다시 일어날 용기와 희망을 얻었는데요. 기쁨의 교회는 앞으로 찬양 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웃들에게 위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은평 광은교회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을 선보였습니다. 별마당 인형극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성경적 메시지를 담은 인형극으로 참석한 어린이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데요. 이 다음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어린이들은 인형극에 이어 풍선놀이와 티셔츠 꾸미기 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평 광은교회 박지인 목사는 복음을 담은 인형극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동수원 장로교회가 농촌 지역교회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700명의 교회 성도들은 충청남도 보령과 부여에 위치한 9곳의 작은 교회를 방문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는데요. 오래된 교회 건물을 보수하고 페인트 칠과 장판 교체와 같이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에 적극 나섰습니다. 또 미용과 의료봉사, 흥겨운 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했는데요. 감사하고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수원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도 기쁜 상태에서 더 기뻐졌어요. 동수원 장로교회 성도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농촌교회와 교류하며 사랑을 나눌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23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인 일자리 예산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취소된 데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비밀 편지 때문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편지를 받은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방북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백악관의 찬성 여부와 관계없이 평양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강화하는 등 독자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있는 축구대표팀의 와일드카드 황의조가 한국 축구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황의조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최초로 남자 국제대회 해트트릭 2회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단일 국제대회에서 2번의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은 각급 대표팀 전체를 통틀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의조는 이번 대회에서 해트트릭 2회를 포함해 모두 8골을 기록하며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21호 태풍 제비가 괌 부근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비는 다음 달 1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주변에 왔을 때 기압 배치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총회와 장신대를 둘러싼 동성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수평의회는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란 단체가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총회와 장신대를 비난하고 신학교육과 목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회와 장신대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성경적, 신학적 토대에 입각해 재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내달 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독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선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에 있어 기독교의 역할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엔 성폭력의 개념과 피해 대처 방법, 성폭력 처리 과정, 총회와 노회, 교회가 할 일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록됐습니다. 종교문제 대책 전략연구소가 내달 11일 롯데 시티호텔 구로점에서 중국의 이단단체로 알려진 전능신교에 대해 집중 해부하는 세미나를 엽니다. 이날 세미나엔 국내외에서 전능신교를 연구하고 추적해온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들의 주요 교리를 분석하고 실제 피해 사례도 알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